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32번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우리 스티브 잡스. 이제 요즘 세대 친구들은 애플의 창업자인 거 알고는 있나요?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이 언론에 이제 안 나오니까 돌아가신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지 하는 친구들도 이제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에디슨의 시대였다면 과거 그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시대를 만든 건 분명히 스티브 잡스였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앨런 머스크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앨런 머스크 말고 딱히 막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천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못 느꼈는데 그런 뭐 세상을 완전 패러다임을 바꾼 분이에요. 자,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유사성을 통해 이제 analogy라는 표현이 나오죠. 좀 사람들한테 친숙한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애플 컴퓨터를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켰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글에 안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처음 스마트폰을 2007년에 이제 사람들이 보여줬을 때 이걸 뭐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냐면 컴퓨터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다. 원래 핸드폰은 그냥 전화기였어요. 그냥 전화기입니다. 당연히 전화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컴퓨터의 개념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휴대 가능한 이런 컴퓨터의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그때도 사람들의 이해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냥 핸드폰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어떤 컴퓨터의 개념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거죠. 이해됐죠?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약문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잡스라고 그냥 나오니까 갑자기 직업 이름 곤란합니다. 네, 사람 이름이에요. 대문자로 쓰죠. 스티브 잡스는 이제 이게 주제문이죠. 형광펜. Used analogy. 자, 이게 비유 혹은 유사 이런 거죠. 유사성을 사용했어요. 자, 뭐 하기 위해? 하면서 이제 요게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구조가 하나 나왔네요.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Get people to embrace the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 선생님 개수를 지금 하게 하다라고 번역하네요.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유사성 혹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자, 해석은 됐고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get이란 표현이 무엇을 얻다의 뜻은 맞는데 이 get으로 문장이 이렇게 목적을 주고 끝나지 않고 이 뒤에 지금처럼 투부정사나 ing도 됩니다. pp도 돼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이때 get을 뭐 하게 하다 마치 사역동사처럼 번역합니다. 다만 make, have, let과 같은 사역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걸 굳이 무슨 뭐 준사역동사 이러면서 문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get이라는 단어의 쓰임이죠. 알겠죠? get이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만 나오면 무엇을 얻다인데 목적어 주고 그 뒤에 투부정사 ing, pp가 오게 되면 뭐 하게 하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유사성을 사용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Before computers, 이 컴퓨터의 시대 이전에 people, 사람들은 worked in a physical world, 이 물리적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자, 계속 갈게요. We used paper and pens and physical file folders and so on. 우리가 이제 종이도 썼고요. 펜도 썼고요. 물리적인 파일 폴더, 실제 폴더를 썼어요. and so on, 기타 등등등등. 자, 이 말을 지금 왜 했을까? 자, 계속 가볼게요. 즉, the idea of walking in a virtual world, 이 가상의 세상 속, 이 컴퓨터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걸 이제 가상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상의 세상 속에서 작업한다는 이 개념은 여기까지 이거 주어고요. was radically different, 급질적인 정도로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아니 내가 문서를 쓰는데 저 컴퓨터 안에서 문서가 써준다. 이 가상의 세상에서 문서가 써준다고? 이게 말이 돼? 나는 손으로 쓰는 건데 문서를 작업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컴퓨터의 개념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 개인용 컴퓨터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이 PC를 우리가 일상 업무에 쓸 수 있다는 개념이 좀 굉장히 낯설었다고요. 아주 급질적일 정도로 달랐던 거죠. or 아니면 최소한 seemed radically different, 급진적일 정도로 달라 보이기까지 했었던 거죠. 그게 완전 다른 건 아닌데 적어도 최소한 사람들은 그렇게 달라 보였다고요. 이걸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켰냐면 what Jobs understood, 그러니까 갑자기 직업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이해했던 그것은, 자, 또 what 오랜만에 나왔죠. was that 바로 뭐였냐면 A physical office, 이런 물리적 사무실이 is fundamentally similar,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거였어요. 됐죠? 뭐와? To a virtual office, 이 가상의
사무실, 즉 컴퓨터 안에 있는 이 가상의 세상과 좀 근본적으로 좀 비슷하다. 이 개념을 딱 자기는 머릿속에 딱 잡았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문법적으로 what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죠. 앞에 명사가 없고, 앞에 없죠. what으로 시작했으니까.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understood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what 자리는 맞고요. 여기까지 이제 1단계 됐고. 그 다음 what이 통째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단수 취급해주는 게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was가 나왔어요. 또 이 와중에 여기 가지고 what 뜻을 판별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왜 여기는 대시예요?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what을 쓰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잡스 선생님 그리고 여기는 왜 이제 similar는 체크했냐면 이런 거 이제 어휘 문제 내기 좋으니까. 됐죠? 되게 비슷했던 거예요. 비슷했다, 달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달랐는데 앞문장에서 잠깐만 다시 볼게요. 사람들은 다르다? 내지는 다르다라고 최소한 다르게 보였어요. 근데 잡스가 보기에는 이거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to win over the masses. 자, 이게 대중들을 win over, 이제 사로잡다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기는 거 아니고요. 대중들을 사로잡기 위해 잡스는 drew strong analogies. 다시 한번 여기 형광펜. 강력한 비유, 유사점을 끌어당긴 거죠. between A and B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with를 쓰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씩. 전통적인 그런 사무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됐죠? 이 사무실과 the new, 새로우면서도 하지만 익숙치 않은 그런 가상의 근무지, 사무실, 이 둘 간에 강력한 비유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점까지도 쓰는 표현을 잡스가 만든 거죠. 보세요. In the pre-computer workplace. 자, 이 컴퓨터 이전에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리가 원래 오프라인 시절 컴퓨터가 없던 그 시절에 when ideas were written. 자, 어떤 아이디어가 쓰여졌을 때 on paper, 페이퍼 위에 쓰여졌을 때, 여기까지가 when이에요. It was called a document. 이게 이제 점점점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고 점점점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서라고 불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 파일 같은 거 저장하면 내 문서함에 있는 거죠. My document에. 이해됐죠? 잡스가 이 표현을 처음 쓴 거예요. When those documents, 그러한 문서들이 needed to be stored. 그 다음 이제 수동주심, 저장하는 게 아니죠. 그럼 문서는 저장되어지는 거니까. 저장되어질 필요가 있을 때 they were put in a folder. 실제 폴더 안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폴더라는 개념이 우리 노트북 안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And those folders, 그러한 그 폴더들은 were kept on, 또 어디에 보관됐어요? On a desk. 데스크에. 그래서 우리가 PC를 데스크탑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니까. 딱 그 개념이에요. 이해됐죠? 즉, 다큐ment, 실제 여기 이제 빈칸이었는데 형표 한번 쳐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즉, 문서나 폴더나 아니면 데스크탑 이런 것들이 are the terms. 이때 term은 용어라는 뜻이죠. 전문 용어. 어떤 용어들인데 어떤 용어냐면 we use in our virtual work. 우리의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쓰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이런 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Using familiar terms, 이러한 유사한, 뭔가 비슷한, 친숙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would make, 그 다음 이제 이것도 A를 B로 만들다, 이 구조예요. 이 새로운 기술, 이 새로운 컴퓨터를 좀 더 쉽게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쉽게 만들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편리한, 우리가 익숙한 용어들을 쓴 거죠. 그리고 선생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도 맨 처음에 이건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우리 컴퓨터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대단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를 다룬 자서전, 스티브 잡스가 직접 참여한 자서전이 딱 한 권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면 막 재밌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우리를 번뜩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잡스가 참여한 유일한 자서전은 한 번쯤은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장이 하나 빠졌는데, 그죠? 자, 바로 합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찐 마지막 문장. The parallel. 그런데 이것도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제 평행이라는 뜻인데. Between the physical and virtual workplace. 자, 이러한 물리적 세계, 컴퓨터가 없던 그 세계와 가상의 세계 사이에 이런 비유가 now seem obvious. 이제는 뭐해 보인다?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이런 거 마지막에 또 어휘 문제 내기까지도 좋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로 마지막 지문까지, 문장까지 끝이 났습니다. 진짜로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지문에서 보도록 할게요.